안녕하세요. 세무실무자 텍스마들의 회계실무자 진입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가 사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그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는데, 저희가 벌써 한 3번째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증빙에 대한 것들을 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썼으면 증빙을 받아라. 그죠? 그리고 뭐 그 중에 뭐 되고 안 되고, 뭐 누가 안 끊어주고 막 이런 것들 상관없이 일단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도 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일단은 그냥 좀 다 받아오세요. 혹은 그냥 영수증 쓴 거 다 주세요.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기초 교육을 해보니까 사장님들이 궁금한 거는 뭐였죠? 어떤 비용이 이제 많이 필요한지.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비용이 인정이 되는지. 뭐라고는 했는데, 막상 세금이 많이 나오면 또 이제 또 슬프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으긴 할 건데 내가 쓴 거 중에 그 사업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사업을 했을 때 크게 들어가는 거는 매입, 그죠? 뭔가 팔아야 되니까 물건, 그리고 임차료, 그다음에 뭐 자잘하게 뭐 운송비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그거 말고 그 외에는 사실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업에 누군가는 있고 누군가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경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실제 사업에 세금을 줄여드는 게 뭐가 있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매입 자료 말고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차량. 맞아요. 차.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제 운송수단이죠. 맞아요. 저도 사업하는데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진짜 기동력이 정말 딸린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가 거의 다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차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차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증빙이 되는지를 우선 이제 차 종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는 우선 한 대 정도는 다 된다고. 맞아요. 어떤 차를 사더라도 뭐 당장 뭐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선 차를 사고 그거에 필요한 이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 유류세, 그다음에 보험, 뭐 수선비, 그다음에 뭐 주차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차여야 돼요. 그쵸. 자기 차여야 돼요. 대표자의 명의여야 되는 우리가 거죠. 이제 그 차를 타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집에 차 있죠. 남편 거, 네, 저희 신랑 거. 그죠? 네. 저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는 또 보험만 그냥 드는 거죠. 가족보험 들어가지고 이제 운전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차량에 대한 비용은 다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명의가 내 차가 아니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사업할 때 나 그냥 가족차 좀 쓸까 이러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자기 차로 돌리는 거. 훨씬. 네, 그게 그렇게 돼야지 거기 안에 있는 경비들을 다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뭐 사업 초기분들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또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차 욕심들이 많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차, 예쁜 네, 차. 그래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 또 차가 좀 좋아야 또 영업하고 이럴 그런 때도 게 있죠. 영업을 같이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좀 남한테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도 좋은 차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것도 많아봤자 다 경비가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우리 오늘은 기초 교육이니까. 오늘은 이제 간단하고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게. 네, 그래서 뭐 업무용 자동차 막 이런 것도 많긴 한데, 우선은 자기 차 한 대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거 뭐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구매했었던 게 요 노트북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노트북이나 아니면 내가 인쇄를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구매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비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산을 사죠. 그래서 그 자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활동을 할 때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이제 비품을 사는 것들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뭐 사업에 필요하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노트북이 그래도 한 100만 원 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바로 경비 처리가 이제 세금에서 줄어드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이제 사무용품 같은 것들은
바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차를 샀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우리 요즘에 뭐 조그만 거 사도 얼마 정도죠? 비싸죠. 3천? 4천 되지 않아요? 4천? 3, 4천 하는 걸로 알고 예를 있어요. 들어서 그러면 와, 나 이번에 이제 차 샀으니까 이번 연도에 세금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차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정도를 해서 만약에 아까 4천만 원이라고 하면 4천 나누기 5를 해서 1년에 800만 원씩만 이제 세금에서 줄여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사실 때는 항상 처음에 사업하실 때, 나 이번에 투자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완전 뭐 세금 적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 조그만 것들, 사무집기,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제 되는데, 좀 큰 규모가 있는 것들을 샀을 때는 바로 거기서 세금이 이제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돈이 자기 돈으로 크게 뿌려할 때가 있죠.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나요? 그러신 분들이 잘 없죠, 주변에. 대부분은 이제 뭐 자금 융통이나 뭐 음. 다른 것 때문에도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출을 우리가 받으면 이자가 나가죠. 그 이자가 사업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이자. 근데 요거는 또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가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익 창출.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치.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가족들.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인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면 집을 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집을 사고 집 관련돼서 대출이 대출이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분들은 이 대출을 말을 하면 대출 이자 많이 나가시죠? 내가 나가죠. 네, 대출,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나갔는데, 그럼 이제 사업할 때, 그러니까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내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사업에 내 사업자 그 대출이니까, 어쨌든 집도 샀긴 했지만, 그 이자도 여기다 넣어도 되지 않나, 사업자 경비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산 거, 우리가 그때 이제 임차료 얘기했을 때. 맞아요. 그때 잠깐 얘기하셨어요. 임차료 했을 때도 맞아요. 내가 집은 생활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선은 대출 이자 앞에 그 주택 자금 대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안 되고 대출 이름에 사업용, 뭐 사업 운용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는 것들만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만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에 썼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마련하게 되시는 게 바로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이나 공장에 이제 들어가는 공과금, 저희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다음에 뭐 통신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과금 또한 사업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임대하는 거랑 비슷한데 내가 어느 사무실을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기료가 따로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아니면은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 공유 오피스잖아요. 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관리비, 뭐 전기료 이런 거 싹 다 그 포함돼가지고 임차료에 아예 이제 서비스 이용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그 비교해보면은 이제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공유 오피스 같은 데 들어가면은 특히 따로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근데 사무실을 얻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관리비는 따로 나오고 이제 그런 데 말고 이제 개인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전기 요금 이제 내 사업자로 끊어달라고 하는 거를 꼭 해야 돼요. 그 한 번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 공과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 사업에 사용됐었던 비용으로 받으려면은 이제 증빙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증빙에 내 사업자 계약했던 내 사업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제 임차하다가 내가 이제 다음으로 들어왔을 때 기존의 것들이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기존 사업자 이전이나 아니면 해지를 안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돈은 계속 내는데
이제 내가 증빙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지로용지 같은 거로 전기 요금을 내시는 경우는 사업자 해주셔야 돼요. 번호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건물 중에서 또 아예 그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아예 그냥. 건물주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막 경우는 임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매달 또 전기요금 얼마, 네네네. 그다음에 또 뭐 수도요금 네, 얼마 네, 이렇게 막 또 네.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좀 그래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같은 것도 임대료에 같이 넣어서 이제 발행을 같이 해서 해주시는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그냥 돈만 따로 달라고 하는 그렇게 경우. 그냥 문자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뭐 얼마, 뭐 얼마, 뭐 맞아요. 얼마 그냥 해서 요거 달라고 주세요. 하고 그런 경우는 증빙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그 금액도 한 3만 원 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뭔가 발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가 임차인한테 애매해.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 같은 거 나가면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누구랑 거래했어요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A, B 우리가 이제 고객 우리가 서로의 윈윈이 되는 이제 거래처면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임차인은 좀 나는 지금 약간 잘 보여야 되잖아요. 혹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지. 약간 그런 밑배일 것들이 수 있다 있으니까. 보니 이거는 그냥 일단 주시는 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건물주를 관리를 하는 이제 그 세무대리 입장이었을 때는 사실 이거 잘 해주셔야 주셔야 된다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래서 우리가 원로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없는 좀 깔끔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좋다. 가장 베스트다.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우리 사업 지어야죠, 그죠? 우리 사업하실 분들은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어쨌든 그때는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조사비. 그죠? 경조사비. 많이 나가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요즘 좀 시즌이기도 하고. 경조사비는 나갈 때, 이제, 이 경조사비가 이제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가 강조를 해오는 증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죠. 이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를 관련된 어떤 돈이 나간 거에 대한 통장 내역과 이제 보통 세무사무소에다가 제출해 주실 때는 이제 청첩장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받은 이제 문구, 이제 경조사, 조의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축의금도 있겠지.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건의 목적으로 내가 냈다라는 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에도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청첩장이나 조의 문구 같은 것도 같이 준비를 해두시면 그것도 사업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얼마까지 되죠? 20만 원까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경조사. 그 가족은 아니에요. 대표님만이에요. 네, 가족의 경조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그 사업 경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마지막 총정리로 부가세가 안 붙는 거. 이제 요거만 한번 이제 좀 정리를 정확히 이거 되게 하고. 어려워하셨거든요, 네. 사업자분들이. 지금 바로 얘기한 거, 경조사비, 부가세 없습니다. 네, 경조사비는 부가세 안 돼요. 그래서 그거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거를 이번에 실제로 저희 이제 간편세무 기관에서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비용과 없는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둘이서 이제 막 구심을 할 때 엄청 쉽게 낸다고 저희가 냈어요. 그런데 이 경조사비가 딱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사업 비용이니까 당연히 부가세가 들어가나 하고 그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어쨌든 경조사비는 이제 부가세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 배운 것 중에 또 부가세 없는 거는 어떤 거 있었죠? 대출이자. 맞아요. 대출이자 같은 경우도 이자에는 그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렇죠. 그거 안 붙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과금 같이 얘기했었는데 수도는 안 붙어요. 안 붙는다고 수도 알고 안 있어요. 붙어요. 네. 안 붙고 나머지는 다 붙죠. 차량, 뭐 비품 이런 것들은 다 붙고 그러고 보니까 안 붙는 게 몇 개 없네요. 몇 개 없어서 몇개 없는 오히려 게, 그걸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정리해보면 대출이자, 경조사비, 그 다음에 공과금 중에서 수도요금.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뭐 있죠? 뭐 있을 것 같아요? 사업에 많이 이제 나가는 비용 중에 이 부가세 접대비? 아니 아니야? 뭘까요?
또 뭐가 있을까? 운송, 아니요. 교통. 인건비. 인건비. 미안합니다. 네. 직원이 없었어가지고. 인건비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없죠. 네. 부가세 신고할 때 인건비 안 들어가죠, 대출이자 안 들어가죠, 경조사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 많이 나오면 내가 인건비를 많이 안 넣어서 썼는데 그런가? 내가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썼는데 있구나. 왜 부가세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약간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좋을 것 사업 같아요. 비용에서 일부가 부가세 신고가 되는 거고, 너무 어려워, 네, 그치? 사업 비용의 네. 전체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달라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 교육을 할 때 계속해서 12시간 말씀-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자세하게 배우시고 싶으시면 저희 이제 교육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서 좀 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궁금한 거 것들이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여력이 되는 만큼 이제 댓글로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